안녕하세요. 수리빅데이터 학부 수학전공 교수 최용호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함수의 응용 두 번째 시간으로 계산 문제 맞추는 함수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산 문제 맞추는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임의의 두 개의 숫자랑 그리고 임의의 연산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임의로 선택된 두 개의 숫자와 연산을 우리가 화면에다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 화면을 본 사람이 정답을 입력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답 유무를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5문제를 냈다라고 하면은 5문제 중에 몇 문제 맞추고 몇 문제 틀렸는지 그거에 대한 함수를 오늘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는 계산 문제 맞추는 함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임의의 두 개의 수를 정해야 되고, 그리고 임의의 연산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걔네들을 화면에 띄워준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게 하고, 문제를 푼 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시켜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체 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췄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코드를 짤 건데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그냥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바로 코드를 작성을 하셔도 돼요. 이제 많이 코드를 작성해 보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신다, 코드를 좀 처음 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코드를 짜기 전에 좀 구상을 하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죠? 임의의 두 수를 선택해야 된다. 임의의 두 수니까는 뭔가 랜덤하게 어떤 값을 출력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거, 임의의 연산 선택하기. 얘네들을 첫 번째로 만약에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해야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임의의 두 수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짜야 되고, 그리고 임의의 연산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럼 요거를 하고 나면은 뭘 하면 되겠죠? 이제 임의의 두 수가 선택이 됐으니까는 임의의 두 수를 뭐 예를 들어서 A랑 B다 라고 하면은, 그리고 임의의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만 우선 해볼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중에 선택이 되는 애들이니까는 요 임의의 두 수랑 임의의 연산을 화면에 딱 보여줘야 되겠죠. 네. 화면에 출력.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임의의 두 수랑 그리고 임의의 연산을 화면에 출력을 해줘야 된다. 그러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풀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네, 사람들이 우선 풀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인풋이라는 애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 키보드의 값을 받아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인풋을 이용해서 정답을 입력하도록 하고, 정답을 입력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정답 유무를 확인.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입력받은 정답을 화면에다가 또 출력을 해줘라. 네, 뭐 요런 단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계까지 하고 나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제출한 문제와 정답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는, 요렇게 해가지고 뭐 5문제를 풀었다. 5문제를 다 풀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는 최종적으로 정답과 오답의 개수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요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얘기한 거를 지금 약간 도식화해서 나타내 보면은 크게 요런 것들이다. 그래서 각각의 네모에서 알고리즘을 짜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알고리즘에서는 임의의 두수 선택하고 임의의 연산 선택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짤 알고리즘은 임의의 두수, 선택된 두수를 화면에 보여주고, 그리고 그 두수 사이에 임의로 선택된 연산까지도 화면에 보여줘라. 그렇게 화면에 보여주고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풀어볼 수 있도록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정답을 입력받도록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문제를 보고 요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온 화면을 보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문제를 푼 정답을 인풋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겠죠. 그럼 그 입력한 답하고 실제로 계산된 값이 맞으면은 뭐 정답이다라는 것을 띄워주고, 틀리면 오답이라는 것을 띄워주고, 그렇게 화면에다 출력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 문제가 이제 뭐 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5문제를 냈다라고 하면은 요 1번, 2번, 3번의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1번, 2번, 3번을 요렇게 계속 요렇게 반복을 해가지고, 아이고 화면이 연결이 지금 해제됐는데 잠시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연결이 되고, 네, 연결이 됐죠. 보면은 이제 1번하고 2번, 3번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1번, 2번, 3번을 이렇게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그리고 그 문제를 다 풀고 나면 다시 1번으로 반복해서 임의의 두수랑 연산을 뽑아서 또 새로운 문제를 내고, 이 과정을 이제 원하는 개수만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문제를 만약에 내가 출제를 했다라고 하면은 5번이 이게 반복이 되겠죠. 1, 2, 3번이. 그러고 나서 이제 5문제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요 4번에 대한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된다. 근데 4번에서 짤 알고리즘은 뭐냐? 최종 정답의 개수랑 최종 오답의 개수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뭐 작성을 해볼까요? 네. 여기 옆쪽에다가 요 화면을 띄워놓고, 네, 요 옆쪽에다 띄워놓고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우선은 함수를 만들기로 했으니까는 함수 이름은 뭐로 할까요? 뭐 퀘스천으로 할까요? questions라고 하고, 그리고 얘의 함수에서 필요한 거는 뭐다? 라고 하면은 우선 입력 변수는 얘한테 주진 않을게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뒤쪽에서 그냥 포문을 이용해서 이 questions 함수를 반복을 해서 불러오면 되니까는 그냥 여기에서는 입력 변수는 주지 않고 진행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임의의 두수를 선택을 해야 되죠. 임의의 두수 A, B를 선택해야 되니까는 A라는 애를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럼 랜덤한 값을 이용해서 하고 싶으니까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랜덤한 애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import random이라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랜덤한 것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랜덤하게 값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0부터 1까지의 임의의 숫자를 출력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는 정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수를 출력을 하고자 할 때는 랜드 인트라고 해서 인티저의 약자인 인트랑 랜덤의 약자인 랜드를 이제 합성한 그 함수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숫자로 볼까요? 우리 40까지 30까지의 숫자로 볼까요? 1부터 30까지의 숫자 중에서 정수형으로 해서 1부터 30까지 중에 임의의 A 값을 우리가 뽑아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요 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마찬가지로 1부터 30까지의 숫자 중에서 랜덤한 값으로 내가 값을 뽑아내겠다. 그리고 연산, 오퍼레이터의 약자인 오퍼라는 애로
변수를 지정을 하고 랜덤하게 우리가 지금 오퍼레이터는 지금 더하기, 빼기, 곱하기 중에 출력을 하고 싶어요. 네, 3개 중에. 요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쉬운 방법은 얘네들 각각을 그냥 하나의 숫자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더하기라는 애는 내가 정의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더하기라는 애는 내가 1이라는 값으로 내가 설정을 할 거고, 빼기라는 애는 2라는 값으로 설정을 할 거고, 곱하기라는 애는 3이라는 값으로 설정을 할 거다. 그러면은 결국은 1부터 3까지 숫자 중에 임의의 숫자가 하나가 출력이 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위에서 썼던 랜덤.랜드인트 1,3으로 하게 되면 1, 2, 3 중에 임의의 값이 출력이 될 거니까는 1은 더하기, 2는 빼기, 3은 곱하기,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임의를 정해주시면 돼요. 규칙만 정해주시면 되겠고, 요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첫 번째 알고리즘을 작성을 한 거다. 예.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 뭐예요? A랑 B랑, 선택된 A랑 B랑, 그리고 연산을 화면에 출력을 해줘야 된다. 화면에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Q라는 애에다가 그 A라는 변수를 우선 문자 열로 만들어 줄 거예요. 화면에 그대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A라는 변수랑 B라는 변수를 문자 열로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요 연산 자체도 문자 열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A 다음에 문자 열, 그 다음에 B가 출력되길 바라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오퍼레이터가 값이 1이다. 1인 경우에는 Q라는 애는 Q 더하기 연산. 지금 요렇게 하면 뭐죠? Q라는 애가 지금 여기 위에 줄에서 문자 열로 정해졌기 때문에 문자 열 더하기 문자다 라고 하면은 그 두 개의 문자 열을 한 번에 표현한 문자 열로 생성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지금 문자 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료형 중에 문자 열 관련해서 영상을 제가 찍었던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더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으니까는 저기 빼기랑 곱하기도 있죠. else if라는 애를 써가지고 만약에 OP라는 애가 2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어떻게 하죠? Q라는 애는 Q 더하기 빼기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럴 때는 A의 변수 A의 값을 지금 문자 열로 바꿔서 Q라고 했으니까는 Q랑 빼기가 한 번에 쓰여진 문자 열이 생성이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Q라는 애는 Q 더하기 곱하기 연산을 보여주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 두 번째 필요한 알고리즘에서 해야 되는 건 뭐죠? 지금 어디까지 한 거죠? A랑 연산까지는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해준 거니까는 B까지 화면에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Q라는 애는 Q 더하기 str b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의미가 뭐냐? 요 Q는 지금 A를 문자열로 바꾼 거랑 연산까지를 다 합쳐놓은 문자열일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준 애랑 더하라고 했으니까는 요 마지막에 생성되는 Q라는 애는 A 더하기 B 또는 A 빼기 B 또는 A 곱하기 B라는 것이 화면으로 출력될 수 있는 문자열을 만들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그냥 Q라는 애를 우리가 이 함수의 출력값으로 받겠다라고 해서 return Q 하시게 되면은 지금 요 questions라는 함수가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input 정답값을 입력받기 위해서 input이라는 함수를 쓰고 정답 유무 확인해야 되고 화면에 출력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몇 문제를 반복할지에 따라서 요 과정이 몇 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는 요 과정이 반복을 해야 되겠죠, 똑같이. 그러니까는 지금
포문을 이용해서 문제의 개수를 우리가 정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for i in range 몇 문제를 할 거냐? 5문제를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는 5라고 하면은 얘의 인덱스는 0, 1, 2, 3, 4를 갖는 이제 값이 될 거고, 그래서 총 요 i라는 애는 5번을 반복을 하겠다. 그래서 총 5문제를 풀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함수를 불러오기 위해서 questions라는 애를 불러와야 되겠고, 그때의 출력 값으로 우리가 q를 받아오겠다. 그래서 print q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 함수가 실행됐을 때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값이 q 값이었고, 걔는 문자 열 값이잖아요. 따라서 print q를 하게 되면은 questions라는 함수가 실행됐을 때에 그 연산이 출력이 될 거다. 즉 화면에다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화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답을 받아와야 되니까는 answer의 약자인 ans라는 변수를 설정을 하고, 값을 받아와야 되니까요. 키보드의 값을 받아와야 되니까는 input, 그냥 요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문제가 출제가 됐고 아래쪽에 커서가 그냥 깜빡이는 상태가 될 텐데, 그 뭔가 좀 정답을 입력해라 라는 의미에서 는이라는 애를 출력을 해줍시다. 그래서 는 옆에 커서가 깜빡깜빡이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문제를 본 사람이 문제를 풀고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는 옆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으니까는 그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그 문제를 풀었을 때의 정답을 입력한 정답이 ANS에 저장이 될 거고, 걔는 지금 걔를 지금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정수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솔루션이라는 변수의 약자인 sol이라는 애에다가 int ans를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ans라는 애를 정수형으로 바꿔서 sol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디까지 한 거예요? 정답을 입력하고, 정답을 입력한 것까지 한 거예요. 정답을 입력하고 지금 요 과정까지는 한 거죠. 요 임의의 두 수를 반복을 해가지고 뽑고 연산도 뽑고 화면에 출력해주고 정답을 입력해주는 요 과정은 우리가 지금 작성을 한 거다. 그럼 필요한 건 뭐죠? 정답 유무 확인해야 되겠죠. 정답 유무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 정답의 개수랑 오답의 개수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그럼 요 포문 안에서 만약에 정답이면은 그 정답이다라는 그 화면을 출력을 해주고, 오답이면 오답이다라는 화면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요 Q라는 애는 문자 열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3 더하기 5다 라고 하면 이렇게 8이라는 값이 한 번에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문자 열 안에다가 3 더하기 5 하고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문자 열로 만들어져요. 그럼 문자 열로 저렇게 돼 있는 애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명령창을 잘 보고 계시면, 그 파이썬 쉘을 잘 보고 계시면은 eva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evaluation의 약자예요. evaluation이 뭔가 평가하다 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거의 약자인 eval이라는 내장 함수가 있어요. eval이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문자열을 넣어 볼까요? 3 더하기 5라는 문자열을 넣어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값이 계산되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questions라는 함수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요 결과인 q라는 애가 문자열이었는데, 그 문자열을 계산하기 위해선 eval이라는 함수 쓰면은 그러면은 한 번에 계산이 되는구나. 그래서 정답이 입력한 정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조건문을 써가지고 맞았을 때는 정답이라는 걸 출력하고 틀렸으면 오답이라는 것을 화면에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if문을 쓰고, 만약에 evaluation이라는 함수에다가 q 값을 넣어봤을 때 그때 그 값이랑 내가 키보드로 입력한 솔루션의 약자의 솔 값이 같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답이다 라고 우리가 출력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답이겠죠. 그 Q를 계산한 거랑 내가 입력한 소울 값이 다르다라는 말이니까는 그때는 오답이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어디까지 한 거죠? 정답 유무를 확인한 것까지는 한 거죠. 정답 유무를 확인해서 화면에 출력한 것까지는 한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뭐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 지금 최종 정답과 오답의 개수를 화면에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은 정답의 개수를 하나씩 더해주고, 맞을 때마다 하나씩 더해주고, 오답의 개수는 틀릴 때마다 하나씩 더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다 라고 하니까는 대문자 5로 쓸게요. 이 폼은 바깥쪽에다가 대문자 5라는 애는 0부터 시작하고, 숫자 0부터, 그리고 대문자 x라는 애는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 0부터 시작을 한다. 여기 주의할 점은, 제가 옆에다 적어 드릴게요. 좌변은 영문 5고, 그리고 우변의 우변은 숫자 0이다. 지금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적어 드렸어요. 그래서 대문자 5라는 애를 0값부터 시작하고, 대문자 x라는 애는 얘도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한다. 그럼 맞을 때마다 얘를 하나씩 더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1부터 n까지 더하는 숫자를 볼 때 s는 s 더하기 i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구문을 이용해서 계속 더해 줄 수가 있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저 5라는 애를 내가 얘가 맞았으니까는 5 더하기 1씩 해주면 돼요. 그 1부터 n까지 더하는 수는 여기가 뭐 s는 s 더하기 i다 라고 해서 요게 i가 점점 바뀌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if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1씩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는 5는 영문, 영문이다,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근데 OX로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시기에 편할 것 같아서 제가 5랑 X라는 변수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답일 때마다 요 5라는 애의 그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겠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답일 경우에는 X라는 변수에다가 1씩 더해주면 되겠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 출제, 얘도 좀 해볼까요? 제가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questions 함수 만들기, 그리고 요 뒤쪽 부분이 해당되는 거는 n개의 문제 출제 및 화면 출력, 그리고 결과 출력까지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n개의 문제다 라고 했으니까는 지금 여기 5문제를 풀겠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그냥 영문 n으로 바꿔버립시다. 그래서 내가 몇 문제 출제한 거냐 할 거냐를 아예 처음에 정해버립시다. 여기 n이라는 애는 내가 5개의 문제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되냐, 최종 정답과 오답의 개수를 화면에 출력하자 라고 했으니까는 정답은 지금 몇 개냐, 정답은 지금 영문 5니까는 5로 출력을 하고, 그리고 오답은 최종 몇 개냐 라고 하면은 x로 지금 변수 설정을 했죠. x, 요렇게 해 놓으시고 실행을 해 볼까요? 지금 요 화면, 요 화면은 이제 한번 다시 보기 전에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실행을 하고 나서 화면 다시 볼게요. 실행은 F5 누르셔도 되고 런 모듈 누르시면은 지금 뭔가 오류가 났는데 어디죠? 여기 제가 오퍼레이션의 약자다라고 해서 오퍼를 썼어야 했는데 오피를 써서 오류가 생긴 거고, 다시 실행해 보면은 네, 16 곱하기 6이래요. 그러면은 96이겠구나. 엔터. 그럼 맞았네요. 4 빼기 3이래요. 1. 엔터. 27 곱하기 2래요. 54. 엔터. 정답. 그리고 17 곱하기 15. 지금 몇 문제 했죠? 하나, 둘, 세 문제 했죠? 요거까지는 맞춰볼게요. 틀려볼까요? 요거? 지금 원래 실제적인 값은 32인데 31로 입력을 해봅시다. 그럼 오답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9 곱하기 27. 계산이 좀 귀찮으니까는 얘도 틀려봅시다. 그냥 160 이렇게 하고 하면은 오답. 그래서 총 내가 맞춘 개수는 3개랑 그리고 틀린 개수는 2개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짜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여기 개수만, n의 개수만 바꿔주셔도 출제되는 문제의 개수를 바꾸실 수가 있다. 실행해볼까요? 네, 이번에 출력되는 문제는 9 곱하기 4, 4, 9, 36, 그리고 2 빼기 9니까는 마이너스 7. 네, 이렇게 해서 정답 2개, 오답 0개 라고 해서 잘 실행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면은 이미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건 뭐냐, 뭔가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막 그냥 짜시지 말고, 물론은 숙달이 되시면 그냥 바로 짜셔도 되는데요, 처음 짜시는 분들은, 코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도식화를 해놓는 거. 그래서 문제 상황이 뭐냐, 내가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걔가 맞고 틀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걔를 화면을 출력을 해주고 싶다라는 게 이제 문제 상황인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가야 되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세부 단계를 나눠보는 이런 역할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임의의 두수랑 임의의 연산 선택하기 위해서 랜덤이라는 패키지 함수 썼고, 그리고 그 함수에 있는 landint라는 정수만을 출력을 해주는 함수를 써서 1부터 30까지의 숫자를 출력을 했다. 그리고 연산이라는 애는 내가 임의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임의로 연산을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애가 없기 때문에 그 연산 각각을 하나의 숫자로 내가 봐서 더하기는 1이라는 애로 내가 정하고, 빼기는 2라는 애로 내가 정하고, 곱하기는 3이라는 애로 내가 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부터 3까지 임의의 숫자 중에 하나가 뽑히게 되면은 연산이 선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고, 화면에 얘를 출력을 해주기 위해서 그 선택된 숫자들을 문자의 열로 바꿔주는 과정, 그리고 문자의 열로 바꿀 때는 더하기란 연산을 이용해서 한 번에 A라는 문자 열과 그리고 그 각각의 연산에 대한 그 문자 열을 그 한 번에 하나의 문자 열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B까지 하나의 문자 열로 만든 다음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문제를 출력하는 함수까지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정답을 입력받고 화면에 출력하는 것까지 아예 하나의 함수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나눗셈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눗셈이 추가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코드를 바꾸면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답을 입력을 받기 위해서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그 정답과 실질적인 내가 입력한 정답과 실질적인 문제의 값을 확인을 하는 것은 if문을 이용해서 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맞추는 함수를 작성을 해봤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